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구가 바뀌어도, 기술이 달라져도, 시대가 뒤집혀도 그들은 언제나 중심을 잡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험의 양이 아닙니다. 정보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 AI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챗 GPT를 써야 한다. 미드저니를 배워야 한다. 자동화를 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도구들이 쏟아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불안. 그런데 잠깐 멈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구를 쓰는 것과 도구를 설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남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스스로의 방식을 만드는 것도 다른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배터리가 비싸다고 할 때 왜 비싼가를 물었습니다. 로켓은 국가만 만든다고 할 때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에 혼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 사고법의 이름이 제1원리, First Principles Thinking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사고법을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깊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낯선 용어들의 나열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현장에서 쌓아온 여러분의 경험이 AI 시대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남들이 해온 방식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 방식 자체에 물음표를 붙이거나 대부분의 사람은 전자를 택합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실패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배터리가 비싸다고 하면 왜 비싼가를 물었고 로켓이 국가만 만든다고 하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의 끝에서 테슬라가 탄생했고 스페이스X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사고법입니다. 제1원리 사고, First Principles Thinking. 이것은 단순한 경영 이론이 아닙니다. 사고의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AI가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이 전환점에서 이 사고법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강의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사용자, 유저에서 설계자, 디자이너로 거듭나는 사고의 전환. AI 도구를 쓰는 사람과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은 그 간극을 건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워터 아이잭슨의 전기와 AI 전략 메모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실제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페이지 하나하나를 함께 걷듯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고방식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알면 사고의 방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벨트스코이라 불리는 황량한 벌판의 학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이 두 가지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감정과 소문과 관습, 즉 불안한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 대신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물리적 진실, 즉 사실만이 믿을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을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Trauma to Logic. 고통이 논리가 되는 과정.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는 언제나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로 돌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훗날 세상을 바꾸는 사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그래서 고통의 한계점이 높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을 오래 견뎌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고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원리 사고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의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한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 유추적 사고. The Trap of Analogy Thinking. 지금 우리가 AI를 대하는 방식을 잠깐 돌아봅시다. 저 회사가 챗 GPT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고 하더라. 요즘 다들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든다던데.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저 프롬프트, 나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이 자료에서는 유추적 사고, analogy thinking라고 부릅니다. 유추란 무엇인가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도 이렇게 한다. 그것이 유추입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그림이 그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original, 즉 제1원리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면 copy 1이 됩니다. 그 복사를 다시 복사하면 copy 2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current standard, 즉 현재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원형이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처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왜곡된 형태만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유추적 사고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남의 방식을 따르면 남의 한계까지 그대로 복사된다.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건축가가 미드저니를 쓰니까 나도 써야겠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구만 바뀔 뿐 결과물의 깊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추적 사고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해결책 물리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쪼개다. 제1원리 사고, First Principles Thinking 외정의. 제1원리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이 자료는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요리사, the cook와 셰프, the chef의 차이. 요리사는 레시피를 따릅니다. 주어진 순서대로 재료를 넣고 지시된 시간만큼 익힙니다. 맛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셰프는 다릅니다. 그는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화학적 결합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추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남이 만든 프롬프트를 따라하고 남이 소개한 툴을 사용합니다. 제1원리 사고를 하는 사람은 셰프입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제1원리 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자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진실 단계까지 분해하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쌓아 올리는 사고법. 분해하고 다시 쌓는다. 이 두 단계가 제1원리 사고의 핵심입니다. 현재 통용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서부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리사와 셰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단순한 사용자와 진정한 설계자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증명 1. 배터리 가격의 파괴. First Principles View in Action. 이론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머스크가 이 사고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명. 배터리 가격의 파괴. 2000년대 초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가장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팩의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업계의 기준은 kWh당 약 $600였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배터리는 원래 비싸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전제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자재의 실제 가격은 얼마인가? 그가 확인한 것은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런던 금속 거래소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kWh당 $80였습니다. $600의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 비용이 $80. 이것이 머스크가 발견한 제1원리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두 가지 시각을 명확히 대비시킵니다. Analogy View. 배터리는 원래 비싸다. First Principles View. 배터리 원자재의 시장 가격 합계는 $80다. 그리고 그 결과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원자재를 직접 조합하여 공정을 재설계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었고 전기차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분해의 힘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면 그 안에 숨어있던 거품과 낭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진실 위에서 새로운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증명 2. 스페이스X와 바보 지수. Idiot Index. 완제품 가격 대비 재료 원가의 간극. 두 번째 증명은 더욱 극적입니다.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러시아에서 로켓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제시한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그때 머스크는 다시 제1원리로 돌아갔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실제 가격은 얼마인가? 알루미늄, 티타늄, 연료. 그것들의 시장 가격을 합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켓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은 완제품 가격의 단 2%였습니다. 98%가 부풀려진 거품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보 지수, Idiot Index. 완제품 가격과 원가 사이의 배율. 그 배율이 높을수록 그 산업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효율이 당연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켓의 바보 지수는 50배였습니다. 그 판단 위에서 머스크는 결정합니다. 기존 공급망을 거부하고 직접 제작하겠다고, 그리고 한번 쓰고 버리는 로켓 대신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겠다고. 결과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존 발사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을 실현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하나의 성찰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 원가와 현재 비용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될까요? 그 간극이 바로 혁신의 공간입니다. AI 시대 제1원리. 지능의 한계 비용은 0이다. 앞에서 살펴본 두 사례는 물리적 제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적용되는 제1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는 하나의 핵심 명제를 제시합니다. 지능의 한계 비용은 0이다. 이것이 AI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생산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를 활용하면 동일한 지식 생산 작업을 거의 비용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 초안 작성, 분석, 번역, 요약. 이 모든 것에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그래프는 두 곡선의 교차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려가는 곡선, 지식 생산의 비용. 다른 하나는 올라가는 곡선, 방향 설정과 맥락의 가치. 그리고 그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지금 현재 AI 시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Doing, 직접 수행해서, Directing, 지휘 및 설계으로의 전환.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하나의 핵심 제안을 남깁니다. 자신을 작업자가 아닌 시스템 설계자로 재정의하십시오. 실패하는 전략. 도구만 바꾸는 유추적 접근. Tool Substitution Error. 많은 사람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대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것을 Tool Substitution Error, 즉 도구 대체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림 하나가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낡은 마차에 제트 엔진을 달아놓은 그림입니다. 마차는 그대로입니다. 바퀴도, 구조도, 방향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단지 뒤에 강력한 엔진이 붙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AI 도입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메일 쓰는데 챗 GPT를 써야지. 기존 패널을 채우는데 미드저니를 써야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프로세스의 비효율, 즉 병목 구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에 AI를 올려놓으면 비효율이 더 빠르게 반복될 뿐입니다. 이 자료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남의 한계까지 복사하는 행위입니다. 도구만 바뀌고 사고 방식은 그대로라면 결과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원리 사고는 여기서 다른 출발점을 요구합니다. 도구를 먼저 고르지 말고 먼저 내가 이루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구가 그 본질에 가장 잘 맞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적용 1단계 목표의 해체. Deconstruct the goal. Architecture competition example. 이제 제1원리 사고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건축 공모전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공모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A3 패널 2장을 도면과 투시도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유추적 접근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제1원리로 이 목표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A3 패널 제출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심사위원에게 선택받는 것.
그렇다면 심사위원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 설득력 있는 콘셉트, 명확한 가치, 차별화. 그렇다면 A3 패널은 그 차별화를 전달하는 매체일 뿐입니다. 이 자료에서의 표현이 명쾌합니다. Analogy View. A3 패널 2장을 도면과 투시도로 채워야 한다. First Principle View. 심사위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팔아 설득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전략을 낳습니다. 전자는 형식을 채웁니다. 후자는 본질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 안내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task가 아니라 왜 하는가? goal의 본질까지 파고드십시오. 이 물음 하나가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적용 2단계 도구의 원소화. Elemental Analysis. AI 기능 원소 분해. 목표를 해체했다면 이제 도구를 해체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를 브랜드가 아닌 기능 원소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AI 도구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ChatGPT, Claude, Midjourney, Copilot. 하지만 이 자료는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제안합니다. 그 도구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본질, 즉 원소로 분해하십시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4가지 핵심 원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턴 인식, Pattern Recognition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한 반복, Infinite Iteration입니다. 지치지 않고 수백 개의 변형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연상 결합, Association입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초고속 생성, Speed입니다. 인간이 몇 시간 걸릴 작업을 몇 초 안에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원소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업무에서 병목이 되는 구간 중 이 원소들로 대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이 출발점입니다. 챗 GPT를 써야 하는가?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내 업무의 어느 지점에서 패턴 인식이 필요한가? 어느 지점에서 반복 생성이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파악할 때 비로소 올바른 도구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적용 3단계 나만의 강점과 재결합. Reconstruct. The AI Twin Strategy. 해체가 끝나면 이제 재결합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제1원리 사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것을 AI Twin Strategy, 즉 AI 쌍둥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간결합니다. 인간의 맥락, Data, Philosophy, Decision, 더하기 AI의 연산 능력, Calculation Generation, 같다, AI Twin, 즉 열배의 성과. 인간이 가진 것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반복을 통해 정제된 판단력, 상황의 맥락을 읽는 능력,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철학. AI가 가진 것은 앞서 살펴본 그 원소들입니다. 패턴 인식, 무한 반복, 연상 결합, 초고속 생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1인 기업이 10인분의 성과를 내는 구조. 이것이 AI 독립 1인 유니콘의 개념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전략적 안내는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 데이터와 스타일을 학습시킨 AI 에이전트를 구축하십시오. 자신이 20년간 쌓아온 것들,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판단 기준. 그것을 AI에게 학습시켜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단순한 도구 사용자와 시스템 설계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머스크의 생산 알고리즘, The Algorithm, 4단계 순서. 제1원리 사고를 실천하기 위해 머스크는 하나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생산 라인을 혁신할 때 그가 따른 순서. 그것이 AI 워크플로를 설계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Question, 의문 제기입니다. 요구사항이 진짜인가? 이 업무 방식이 정말 필요한가? 이 규칙은 근거가 있는가? 모든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Delete, 삭제입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과감히 제거합니다. 존재 이유가 불명확한 단계는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는 Simplify, 단순화입니다. 남은 과정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듭니다. 최적화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Automate, 자동화입니다. AI를 투입하는 것은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단계에서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프로세스에 AI를 더하면 자동화된 쓰레기, Automated Garbage가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새겨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흐름을 그대로 두고 AI를 올려놓으면 비효율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정리하면 AI 도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의심하고, 그 다음 제거하고, 그 다음 단순화하고, 마지막에 자동화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제1원리 기반의 AI 워크플로 설계의 본질입니다. 실전 사례 건축 프로세스의 혁신. Old way vs new way. 사주대 이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실전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건축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기존 방식을 살펴봅니다. 초안 작성, 드래프팅, 모델링, 렌더링.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하나의 최종 안을 만들어내는데 약 4주가 걸립니다. 4주 그리고 최종 결과물 하나. 이것이 기존 방식, 즉 유추적 방식의 산출물입니다. 이제 제1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방식을 봅니다. 먼저 AI 파이프라인을 통해 법규 검토와 대안 생성을 자동화합니다. AI가 100개의 반복안을 하루 안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인간이 그 100개 중에서 방향성 있는 안을 선별하고 발전시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4주 대 이틀. 하나의 안 대 최적화된 복수의 안. 이 차이가 제1원리 기반 설계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이 자료가 표현하는 핵심 변화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선택, 큐레이팅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단순 반복 업무의 시간은 0에 수렴하고 인간의 에너지는 판단과 방향 설정에 온전히 투입됩니다. 이것이 1인 기업이 10인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도구를 쓰는 자 vs 설계하는 자. 2D, 50, 60 experts. 이 파트는 이 자료 전체에서 가장 깊이와 닿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도구를 쓰는 자 vs 설계하는 자. 그리고 이 페이지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50, 60세대의 전문가들. 유추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용자에 머뭅니다. 제1원리 사고를 하는 사람은 설계자, 아키텍트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AI 시대에 서로 다른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50, 60세대에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수십 년 경험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AI 엔진을 가동할 가장 귀중한 데이터이자 맥락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판단력,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 정제된 감각, 업계의 언어와 맥락을 몸으로 이해하는 능력. 이것은 AI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AI는 텍스트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지만 살아있는 경험의 맥락을 내면화하지는 못합니다. 그 경험이야말로 AI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자원입니다. 즉,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AI 투엔을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50, 60 전문가에게 AI가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되는 이유입니다. 도구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제1원리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본질, First Principles로 돌아가십시오. 긴 여정이었습니다. 배터리 가격에서 시작해 로켓을 거쳐 AI 시대 제1원리까지.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서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업무의 순서, 도구의 선택, 일의 방식, 역할의 정의. 이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은 누군가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온 것일까요? 제1원리 사고는 그 물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태도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익숙한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습관.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직관에 반하지만 진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낯선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이 열립니다. 이 자료가 전하는 마지막 안내는 간결합니다. 본질, First Principles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십시오. 도구를 쓰는 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 유추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묻는 자. 그 전환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배터리의 원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로켓을 지나 AI의 본질을 거쳐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진짜 맞는 방법이라서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인가? 이 물음은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을 의심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다른 풍경이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구를 먼저 고르지 마십시오. 먼저 본질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본질 위에서 도구를 설계하십시오. 유추를 따르는 사람은 사용자에 머뭅니다. 본질을 묻는 사람은 설계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쌓아온 수십 년의 경험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AI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 자원 위에서 이제 새롭게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머스크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합니다. 물리학은 직관에 반하지만 진실을 보여준다. 앨런 머스크.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사유의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